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밥 교과서 1-2 소통하는 글쓰기라는 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재학습이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입니다. 누리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SNS 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훈이가 경험을 하고 깨달은 바를 블로그에 게시하고요. 그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기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배우는 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쓰기를 통해서 작자가 의미를 구성하면 그 글을 통해 독자가 서로 소통하죠. 독자와 독자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요. 독자와 작자끼리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라는 점에 유의해서 우리가 이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블로그에 올린 영훈이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글의 갈래는 수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필이니까요. 이 작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고 있고요. 이것을 본 누리꾼이 그에 대해 댓글을 달면서 소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영훈이가 필자죠. 필자가 무엇을 고려했을까요? 당연히 읽는 독자를 고려해서 흥미있는 내용을 게시했을 거예요.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역사적 사실을 게재했고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매체가 가진 특성이 뭐예요?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많은 독자에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요.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시각자료, 청각자료, 또 영상 혹은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나머지는 세부 내용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이 단원이 가장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쉬운 단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소통하는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글쓰기 과정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맨 처음 글을 쓰는 목적이나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을 정해야 합니다. 영훈이는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경험한 일과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따라서 글의 갈래는 수필이 되겠고요. 주제는 뭐냐? 글쓴이 영훈이가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은 바로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 청기화를 발견하고 그 청기화가 자신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았던 조선시대의 청기화랑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청기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요. 인터넷 신문 기사랑 책 등을 찾아본 다음에 자신이 발견한 청기화가 조선시대의 청기화라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댁이 경복궁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문화유산 전문가에게 찾아가 기와를 보여주고요. 그것이 조선시대의 청기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얻은 깨달음이 뭐예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요.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전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상 독자는 누가 돼요? 역사에 관심 있는 누리꾼이 되겠죠. 매체는 블로그로 정했어요. 글을 쓰는 목적은 뭐라고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고요. 주제는 뭐라고 했죠? 역사에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바로 조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독자가 흥미있어 할 내용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훈이는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 책, 신문, 매체에서 찾은 내용,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독자의 흥미를 돋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을 마련한 다음에는 독자가 잘 이해하고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훈이는요,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조직했고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했고요. 작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효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발견한 기와의 사진과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함께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독자들의 댓글을 통해서 독자들과 필자인 영훈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요 앞부분에서 한 문제 나오고 글의 특성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영훈이의 역사놀이방 청기와 발견 사건이라고 블로그에 게시된 글입니다. 처음 부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 경험이네요.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돌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꺼내보니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와였다. 할아버지 댁은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묻혀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기와를 살펴보던 나는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던 조선시대 청기와 색깔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훈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갔던 경험과 청기화를 보았던 경험을 관련지어서 청기화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네요. 어떤 점이 닮았다는 거죠? 색깔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발견한 이 기와와 고궁박물관에서 보았던 기와의 색깔이 비슷해서 뭔가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혹시 이게 조선시대 청기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영훈이가 이 기와를 보고 설레는 마음을 느낀 이유는 두 가지네요. 첫째, 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보았던 기와의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할아버지 댁이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조선시대의 청기와 아니야? 라고 호기심을 가진 거죠. 중간 부분 볼게요.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네. 우리 할아버지 댁도 경복궁과 가까운데 라고 관련 지은 거죠. 신문기사에 나온 기와의 색은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관련 책을 찾아보았다. 세종실록에 청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문종실록에는 근정전과 사정전에 청기화를 덮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해군 때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더 이상 청기화를 제작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영훈이가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의 유물이 아닐까라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 신문기사, 두 번째는 관련 책을 찾아봤어요. 관련 책을 찾아보니 광해군 때까지만, 문종 때부터 광해군 때까지만 청기화를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색깔이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본 청기화가 자신이 발견한 기와의 색깔과 똑같다는 것. 그럼 뭐예요? 점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믿음이 강해졌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청기화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와는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 기와를 본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옛날 경복궁 청기화가 맞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할아버지 댁 마당을 조사해보면 다른 유물들이 더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자, 영훈이는요,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되네요. 조선시대 경복궁에 청기화를 올린 건물이 있었다고 했죠. 또 실제로 경복궁에서 청기화가 출토되기도 했고요. 경복궁 인접 지역에서도 청기화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더군다나 청기화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이 이 찾은 청기화가 만들어진 지 오래된 것처럼 매우 낡았다는 점, 또 조선시대 청기화와 색이 비슷한 점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이것이 조선시대 유물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훈이가 확신을 하게 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선시대 경복궁에 청기화를 올린 건물이 있었고 실제로 청기화가 출토된 적이 있는 데다가 할아버지 집은 경복궁 인근이기 때문에 인접 지역에서도 청기화가 출토될 가능성이 맞다고 생각한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제작이 중단되었는데 자신이 발견한 이 기와도 낡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유물일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인터넷 자료에서 찾아서 모양과 색깔을 비교해보니 모양은 아니고요. 색깔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유물일 것이다 라고 점점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었다. 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한 대학 교수님께 찾아뵈어도 되는지 전자우편으로 먼저 여쭤보았다. 다행히 와도 된다는 답장을 받았다. 답장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가 뵙고 기와를 보여드렸다. 부푼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교수님께서는 기와를 보시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씀하셨다. 이건 페인트 칠을 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 아마 근래 다른 건물 공사에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라고 말했어요.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영훈이의 심리 변화, 맨 처음 호기심,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 기대, 실망으로 이어지네요. 자, 여기 지금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했어요. 그러므로 사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네요. 나는 민망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필자의 감정 변화 뭐야? 민망함. 자,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 차분해졌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깨달음이 나오겠네요. 믿는 대로 보인다고 한다. 조선시대 청기화였으면 하는 마음에 섣불리 그렇게 단정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 모두가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들뜬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린 것이다. 자, 영훈이는 자신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분석한 거죠. 뭐라고 분석했어요? 믿는 대로 보인다고 조선시대 청기화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섣불리 그렇게 단정짓고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두 다 그런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 바로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깨달음, 즉 교훈을 뭐예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통 문학에서는 그죠? 주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데 이글 영훈이의 누리방, 역사 누리방에서는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훈, 깨달음, 주제를 직접 제시한 거죠.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곰곰이 생각하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다. 이게 기와 덕분에 얻은 것 하나죠. 또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내 방 한쪽에 놓여있는 저것이 비록 경복궁의 기와는 아니지만 내게는 소중한 보물 1호다. 그러면 소중한 보물 1호인 이유를 앞에서 말해준 거예요. 뭐요?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다. 하나,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교훈이란 바로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 전부입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할아버지 댁 마당에서 기와를 발견했죠.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청기와를 본 경험을 떠올렸고요. 발견된 기와가 혹시 조선시대의 청기와가 아닐까라는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찾은 이 기와가 실제 조선시대 기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색깔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니 세종실록에 청기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문종실록에서는 근정전과 사정전, 여기는 경복궁을 말하는 거예요. 경복궁에 있는 건물 이름입니다. 경복궁에 청기와를 덮었다는 기록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광해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청기와를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 청기와가 진짜 유물인데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물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유물이 맞는지 알아보았는데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하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제시했고요. 자신이 섣불리 판단한 이유도 분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 반응한 댓글들을 한번 보기로 하죠. 첫 번째 댓글은 나비의 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네요. 영훈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정보를 알게 되었대요. 또 글에 반전이 있어서 재미도 있었어요. 재미도 느꼈대요. 그런데 광해군대 이후로 조선왕조 실록에서 청기와가 제적되었다는 기록이 왜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했죠. 나비의 꿈은 글의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갖게 되어서 영훈이에게 댓글로 질문하여 글쓴이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영훈이 이렇게 대댓글을 달았네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기와를 만드는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고 청기와를 만드는 주 원료인 염초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쳐서 청기와가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답하면서 독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랬더니 너나들이는 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는 말이 정말 공감돼요.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너나들이는
글쓴이의 말에 공감도 했고요. 반성의 계기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영훈이의 글이 독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랬더니 영훈이가 이렇게 또 대댓글을 달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 글이 너나들이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답하면서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독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음을 영훈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대장은 또 이런 댓글을 남겼네요. 청교화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얻은 뜻깊은 경험을 하셨군요. 라고 말하면서 영훈이의 경험을 뜻깊은 경험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청기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창덕궁 신정전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청교화를 올린 건물이에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할게요. 라고 말했죠. 이것은 영훈이, 즉 글쓴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을요.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해요. 라고 말하면서 글쓴이를 격려하는 멘트를 썼네요. 그랬더니 영훈이가 창덕궁 선정전이 청교화를 올린 건물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봐야겠어요.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독자와 소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랬더니 역사대장은 창덕궁 가실 거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도 오랜만에 같이 가보고 싶어요. 라는 인사를 전했고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라며 역사대장의 말을 수용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영훈이는요, 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면, 나비의 꿈의 말에 반응해서, 나비의 꿈이 그 청기화와 관련된 질문을 했죠. 그래서 글쓴이 반응을 유도하니까 글쓴이인 영훈이는 찾아본 자료의 말을 인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와 상호작용했고요. 또 너나들이의 공감했다는 말에 한 번 더 공감하면서 자신의 글이 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역사대장이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니 영훈이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요. 역사대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 영훈이는 자신의 경험을 종합해서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했죠. 내용을 종합하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글쓰기인데요. 이 글쓰기는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했죠. 이렇게 의미를 구성해서 조직했어요.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그래서 내용을 조직해서 예상 독자와 상호작용했고요. 독자는 여기에 나오는 나비의 꿈, 너나들이 역사대장은 각자가 처한 맥락에 따라 글을 다양하게 수용했어요. 또 댓글을 통해서 영훈이와 독자들의 글에 대해 반응하고 의견을 나누었죠. 따라서 글쓰기란 글쓴이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는 독자와 독자 혹은 독자와 글쓴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소통임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영훈이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같은 글이라도 독자가 처해 있는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수용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글쓰기는요, 자신의 배경 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쓰기 과정에 따라 종합하고 조직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쓰기가 의미 구성 과정임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쓰기 과정에서 글쓴이는 독자를 고려하며
독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또 완성된 글을 읽은 독자들은 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독자들끼리 혹은 독자와 글쓴이가 소통한다는 점에서 쓰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 블로그에 다른 댓글을 달아보자 라고 했는데 다양한 댓글을 달 수 있죠. 왜냐하면 맥락에 따라서 독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 나빌레라님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볼까요? 영우님의 인터넷에서 신문기사를 검색한 것과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본 것은 의미 있는 조사활동이었어요. 사실 저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 그렇게 조사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신은 소극적이래요. 근데 영훈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상 깊었대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해서 찾아간 내용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영훈님처럼 관심이 생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태도를 지녀야겠어요. 그래서 영훈이의 글을 보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독자 나빌레라의 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이죠. 그래서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영훈이의 가 아니고 청기화 발견 사건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이었고요.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댓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글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고요. 4번 문제만 같이 적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글을 쓰려면 맨 먼저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등을 생각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쓰기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 주제, 독자, 매체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글을 쓴 목적은 자, 영훈이는 청기와 관련한 경험과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썼죠. 그래, 이 글에서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뭐였습니까?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었고요. 예상 독자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 누리꾼들이었죠. 그리고 글을 실은 매체는 인터넷 블로그였고요. 그 매체를 고른 까닭은요. 독자에게 쉽게 글을 전달할 수 있고요.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면 두 번째로 내용을 마련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영훈이는요. 경험과 배경 지식과 관련하여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 기와를 발견했죠. 그리고 조선시대 청기와 색깔에 대한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청기화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책을 통해서 조선시대 유물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고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신이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인지 검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책과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도 내용을 마련했죠. 뭐요? 인터넷에서 경복궁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는 기사의 내용, 책에서 찾은 청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화 사진을 두 개 다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마련한 다음에는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해야 하는데요. 내용 조직은 청기화를 발견한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썼다.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 다른 말로 추보식으로 발걸음을 따라가는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있다. 또 표현상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했고요. 자신이 만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사실성과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었죠. 또 자신이 발견한 기와 사진과 인터넷에서 찾은 기와 사진을 동시에 올려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이 단원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 단원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 아마 가장 쉬운 범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